네, 투표를 저희 3프로 앱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9시 20분까지 0.25냐, 동결이냐, 네, 동결이냐. 뭐 다른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네, 두 개 중에 일단 하나로 네. 저희가 한번 투표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TV 앱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 진행되는 동안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썰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위스 난 망할까봐 그래요. 크레딧 스위스. 예, 망하진 않겠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망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후퇴하기도 하고 뭐 발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순간에 뒤로 좀 가는 것 같지만은 계속 발전한다는 걸 저는 믿고 있는데 은행에서 잠깐 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은 그런 파급 효과는 아닐 것이다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살짝 살펴보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 은행 유동성 우려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미국의 3대 지수가 2% 전후에 하락했거든요. 근데 종가는 나스닥은 플러스 0.05%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다우는 0.87% 하락, S&P 500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스위스 중앙은행의 개입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반등을 했는데 길주 위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 우려로 인해서 유럽 은행들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독일이 3.2%, 영국 3.8%, 프랑스 3.5%, 유로스톡스가 3.4%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은행권의 이 노이즈로 인해서 계속 이 뉴스가 뭐 전체 시장을 뒤덮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제 CPI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YOY로 4.6%, 전망은 5.4%였고요. 지난번 6%였습니다. 그리고 MOM으로 0.1%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 0.3% 상승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PPI는 시장 전망보다 상당히 아래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불식되는 그런 지표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월 소매 판매가 MOM으로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지난 월에는 플러스 3.25였어요.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비도 둔화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물가 걱정 이런 부분보다는 경기의 걱정이 더 많이 시장에 좀 좌우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보시면 유가가 지금 6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반영하죠. 예, 68달러까지 지금 뭐 폭락한 상황이고. 저건 소비 둔화에 대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지표에서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9까지 떨어졌어요. 네. 5%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며칠 사이에 3.89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1% 위에 100bp 위에 있었는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46이고 2년 만기가 3.89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고 붙어버렸죠, 있는 이제.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지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 둔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이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밑에 보면 은행주들 어제 은행주 정유주들이 많이 하락했고요. 은행주들 골드만삭스 3%, JP모건 4.7%, 엑스모빌 4.9% 하락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우리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기계주인 캐터필러 3.7%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1.3% 상승했고 넷플릭스 3%, AMD는 2.5%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강범으로 마감한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기 둔화 혹은 뭐 경기 침체 우려에 이렇게 뭐 경기주들이 빠졌잖아요. 네. 최근에 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은행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에 그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도 자금 회수성 성격이 있다. 추정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은행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든 정책적으로 막아낸다 하더라도
은행의 유동성 부족 얘기는 계속 이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 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산시장에서 회수도 있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은행들이 좀 부족하겠죠. 거기에 대출 규제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네네.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뭐 경기 민감주들이 뭐 은행 이거 일 터졌다고 빠지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자금 회수가 되면 더 경기 침체를 좀 가속화시킬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예. 네, 그 우려로 이제 빠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미국의 제조업 지표나 중국의 제조업 지표 보니까 그렇게 깊게 가지 않지 않겠냐. 노랜딩 얘기한 지가 벌써 예. 2주밖에 안 됐어요. 예, 2주뿐이 안 됐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딱 노랜딩. 터지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노랜딩. 시장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보고서 어제 우리 시장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그 급락한 하락폭의 50% 수준, 코스피는 약 1.3% 정도, 코스닥은 한 2.2% 정도 시작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장중에 소폭 범위 내에서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거 또 불안하니까 매물이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미국 시장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슈에 비해서는요. 네. 근데 우리 시장도 어제는 거기서 매물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티면서 코스피는 시가 부근에 마감해서 십자형으로 끝났고요. 1.3% 플러스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추가 상승했습니다. 3% 반등하면서 네. 그 전날 하락폭이 거의 대부분을 만회한 거죠. 그러면서 강세 마감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요. 선물은 약 22,000계약 매도했었는데 어제는 10,000계약 정도 매수로 끝났어요. 아마도 밑에서 뭐 이익실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부 또 뭐 커버링이 나왔겠죠. 그런데 현물을 보면은 장중에 소폭 매수로 있다가 종가에 746억 매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에 한 1,000원 이상 정도 매도를 좀 했어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자금 회수성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선물 시장에서만 사고 팔고가 일어난다, 컨트롤한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강했는데 그것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네네. 시총 2위거든요, 지금. 시총 2위인데 어제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등 역시도 2차 전지와 로봇, AI가 선두로 나서는 네네. 모습을 어제 극명하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집중되더군요. 집중. 네. 2차전지. 어제 반등폭이 큰 종목을 코스피의 종목은 네. 3% 이상 상승한 종목을 보면 LG엔솔, 기아, 포스코홀딩스, LG전자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성일하이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 전지군요. 1월, 2월에 강했던 회네들이 계속해서 그 쏠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버티고 있고 시가총액 2위가 20%로 올랐으니 코스닥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시장의 전망은 50pp 정도 이상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건 뭐 조금 열어봐야 됐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거보다도 커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도 커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일단 22 통화정책 회의가 항상 FOMC 회의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코멘트를 좀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매크로 시황에서는 뭐 시황 말씀드리면서 항상 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아까 김프로님이 굉장히 쉽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가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채권 가격 폭락을 일으켰고 이제 그로 인한 부실이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회계년도 마감되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최종금리 상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시장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금리 상단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국제 충격이 확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각이 되는 이런 현상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정프로님 질문 주신 것처럼 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생기는 부분은 이번에 이걸 막아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이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든 상반기이든 하반기까지 끌고 가던 유동성 부족 얘기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 회수가 일어나고 이거는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노이즈가 발생이 된 거고 그럼 유동성 노이즈는 그것을 정부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막아내면 반등하거든요, 이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기저에 깔고 가는 쪽으로 지금 시장은 더 확고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구리, 중장기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 경기 관련주는 하락을 하고 성장주들은 반대로 좀 선방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냥 여담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금 매수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좀 해서 자금을 좀 확보하는 다 팔고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들려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공매도한 것도 좀 벗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담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슬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매도 부분도 어차피 투자해놓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건데 이거 보통 홍콩에서 제일 많이 하고 네. 싱가포르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이게 회수된다는 얘기가 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실전 투자에는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되는지를 한번 저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좀 알아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황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한 얘기 먼저 첫 줄 두 줄을 써놨습니다. 매크로 시황 연관 지표를 보면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국내 경기나 기업 이익 등은 시장의 추세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시장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가 덧붙여진 거예요. 유동성 부족이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요. 이렇게 유동성 부족이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을 하면 차별화는 완전히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나고 신저가 나는 종목은 자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가치 대비 저평가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안전마진까지 그 아래로 떨어진다. 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있어야지 하는데 그 종목 오히려 더 빠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쏠림의 기간은 어차피 한시적입니다. 쏠림의 기간은. 그래서 쏠림의 기간이 한시적으로 나타나다가 순환하면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순환이 성공해야지 시장이 버팀목이 되고 시장이 그 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환이 실패하면 시장이 충격을 주면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작년 말에 그 공매도 세력들이 미국 시장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국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길들 다 때려 맞았어요. 근데 버틴 애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하고 애플이 있었는데 테슬라, 애플이 작년 말에 그 12월에 미국 시장을 급락시키는 원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에 돼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급반등했잖아요. 쇼크볼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좌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SM 있잖아요. SM 지분 경쟁 그만둔다고 하니까 SM이 마이너스 22%로 폭락해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확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시장에서는 왜곡 현상이 지수 왜곡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게 제가 나쁘다고 표현 들리는 그냥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순환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이거는 지금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하나를 그분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하나를 그냥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월 말에 하고 어제까지 3월 16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시가총액이 5.6% 증가했다고 합니다. 5.6%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동기간 동안 에코프로비엠 시총은 114%가 증가했고요. 에코프로 시총은 271%가 증가했대요. 야. 이건 뭐 올랐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개를 빼고 이 두 개의 시가총액 1월 말에서 빼고 3월 16일 날 빼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의 변화를 봤더니 마이너스 0.1%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1이요. 두 회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 회사가 올린 게 전체 코스닥 시장의 5.6%를 올린 거네요. 이게 올린 거죠. 다른 것도 빠지고 다른 것도 좀 빠지고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이제 뭐 2차 전지가 끝난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핫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멈춰서잖아요. 그럼 어떤 순간에 좀 부담스럽다 하는 순간에 좀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로봇으로 가든지 반도체로 가든지 다른 데로 그 돈이 가면서 다른 쪽에 올려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실패하면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투자에서는 이 테마나 또는 주도 섹터들의 순환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매크로 시황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별개로 이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뭐 또 여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실전 투자자들의 체감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엄청나게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차트를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뭐 로봇주라든지 뭐 지금 뭐 2차 전지는 계속 오르니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먼저 올랐다가 조정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네. AI라든지 이런 쪽에 있잖아요. 보통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축축축 맞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옆으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강하다고 느끼고 그런 쪽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체감 지수가 나쁘지 않아서 시장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나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기저의 효과와 그리고 지금 차별화가 발생되면서 좋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섹터하고는 전혀 지금 수급의 문제이지 전혀 좀 별개의 문제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뉴스는 딱 두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일단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K칩스법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세액 공제죠.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중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소와 전기차를 추가 포함해서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한다. 아, 법이군요. 예, 요게 하나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 조성을 한다. 이제 국가가 정부에서 뭐 300조를 들여서 얼마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300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정책당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보다 기업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요. 기업이 용인 지역에 약 42조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42년까지는 300조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관심 있게 본 내용은 첨단 반도체 공장을 5개 구축한다. 이 지역에 지금. 그래서 소부장과 페미스 기업 150개를 유치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쪽이요. 반도체 섹터. 특히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저가 난 상태에서 계속 신저가 나면서 가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그러면은 그만큼 계속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현재 뭐 우리가 매수 진입하고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관심 종목으로는 내가 넣어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아침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코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